어쨌든 시작하자. 자, 갑시다. 교재 있어? 사왔어? 오케이, 좋아. 잘못 샀어. 자, 오늘부터 이제 수학 1 시작할 거고, 지금 이 진도가 방학, 그리고 3월까지 쭉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너희들 어디냐, 수열 전까지, 지수로그 삼각함수 끝나는 데까지는 진도를 한번 싹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재로 돌아갈 겁니다. 알았죠? 또는 이 교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가는 마플 시너지는 숙제도 그렇고 수업 때는 뭐 조금씩 다룰 수는 있겠지만 숙제로 홀수번만 진행합니다. 알았죠? 뭐 또 짝수번 다 해서 짝수번 하느라 숙제 다 못했어요. 착각해서 짝수번 했어요. 이딴 거 필요 없어. 숙제 안 한 거는 안 한 걸로 취급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홀수번만 진행을 해서 일단 삼각함수까지 끝내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나서 3월 넘어가서 수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한 다음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짝수 문항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짝수 문항으로 3월 달에 한 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총 3바퀴 정도 돌리는 거를 목적으로 가고 있고, 마플 교과서가 마플 시너지가 양이 좀 많아서 두꺼워가지고 너네 해봐서 알잖아. 두꺼워가지고 지금부터 한 방에 다 하면은 진도를 나가기가 조금 빡세요. 그래가지고 홀수번으로 너네 생각해서 일부러 숙제 양 줄이느라 끊어주는 거니까 숙제 안 하는 일 없도록. 알았지? 그 다음에 하나 더 전달. 수투 특강이 이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투 특강을 한 번씩들 들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수투 특강을 들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전 안 들을 거예요 말고, 수투 특강을 해보려는 이유가 뭘까? 미적분. 오케이? 겨울 방학이 솔직히 여유 있잖아. 여름 방학은 가족들끼리 휴가도 많고 뭐도 많고 뭐 한다고 뭐. 그리고 시간 자체도 3주 정도? 4주 정도? 정말 쥐어 짜봐야 4주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럼 그 안에 뭔가 엄청 알차게 뭔가 많은 내용을 한 과목을 끝내는 특강은 못해요. 여름방학 때 특강을 하긴 하지. 근데 그래봐야 잠깐 해서 요 정도까지만 이 과목을 끝내볼 거야. 이런 특강으로 진행하지. 또는 복습용 특강으로 들어가지. 진도 나가는 특강은 겨울방학밖에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 확통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아름고. 자, 아름고는 할 말이 좀 생긴다, 그치? 왜? 너네 확통하지, 확통. 그치? 2학년 때 의무잖아. 올해도 그렇지. 아름. 그치? 올해 확통이 의무일 겁니다. 2학기 때 수학을 2과목을 공부를 해야 돼. 확통은 그나마 절평이라서 크게 부담은 없을 수도 있어. 미리 말할게요. 시험 대비 때 확통 질문 얼마든지 하세요. 괜찮아요. 알았죠? 2학년 2학기에. 어쨌든 그거 할 시간도 사실 살짝 부족해. 절평이라고 해도 수학은 수학입니다. 너네가 분명히 시간 투자 꽤 해야 될 거야. 근데 그때 수투도 같이 한다? 나 처음으로 수투 그때 처음 배울 거야. 말이 돼? 말 되기 힘들다. 알았지? 수투라는 과목은요, 지금 현재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입니다. 미적분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미적분은 난이도 많이 내려갔어요.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면서 확통과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난이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의 수능의 가장 어려운 과목이 수투예요. 그래서 나 정시 조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들은 수투를 그냥 학기 중에 하고 나서 나중에 수능 대비하지 뭐 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수투라는 과목 그렇게 만만한 과목 아니고, 2학년 때부터는 지금처럼 뭐 공부 안 하고 뭐 하고 하면 나한테 혼날 일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2학년입니다. 이제는 1학년 아니고. 알았죠? 긴장 살짝 하고 수학이라는 과목에 좀 더 시간 투자하도록. 결국 대학은 수학으로 간다. 영어 아무리 잘하면 뭐해? 국어 아무리 잘하면 뭐하고. 수학이 점수 떨어지면 못 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내신 점수도 그렇고 수학이 결국 지금의 대학을 변별력을 이제 가장 크게 관여하는 거는 특정과들 제외하고, 변별력을 제공하는 거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 수학이라는 과목 이제부터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수1 존내 어려워요. 수2 더 어렵고요.
알았음?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일 거다. 처음인가? 어쨌든 그래서 수투라는 과목을 이번에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이제 확통이나 선택하는 사람들은 여름방학에는 여유 가지세요. 수투 한 과목에 집중하세요. 확통 들으려고 하지 마. 확통은 3학년 때 충분히 할 수 있고, 겨울방학 때 어떻게든 확통 끝내게 해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는 수투 한 과목에만 올인하고, 내가 좀 말을 바꿀 수도 있어. 몇몇 사람들은 좀 이것 좀 미리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확통이라는 과목은 3학년 때 3학년을 앞둔 상태에서 준비를 해도 솔직히 충분해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사실 확통을 선택하는 문과들한테 확통을 2학년 여름방학 때 추천 안 합니다. 수투를 하라고 하지. 수투 한 과목 정규 수업만. 다른 과목처럼 영어 듣고 싶으면 영어를 듣고 국어 듣고 싶으면 국어를 들어. 하지만 지금이 수학을 특강을 하는 문과 사람들, 수학 특강을 하는 아마 마지막이 될 겁니다. 3학년을 앞둘 때는 특강이 없나요? 있죠. 그때부터는 이제 수능용 특강이 생기는 거지. 진도용 특강, 다른 과목 특정 과목용 특강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열심히 들어봤으면 좋겠고, 내 수업이 아니라 다른 수업도 괜찮아. 수업을 좀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시간 맞는 거, 시간 괜찮은 걸로 선택을 해서 들으면 되니까. 알았죠? 어쨌든 그렇게 수투 특강이 하나 생길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과 사람들은 사실 시간적 여유가 이제부터는 없어. 자, 2학년 2학기에 수투를 하고 나면은 3학년 1학기에 뭐하니? 미적분을 한다, 그치? 뭐 누구는 기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하 선택은 솔직히 거의 없고, 우리 학원에서 기하도 잘 개설도 안 할 뿐더러 애들이 워낙 선택을 안 하니까. 어쨌든 전부 다 미적을 한다는 전제하에, 기하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하를 절평으로 하는 애들은 확통도 없어. 절평으로 하는 거 말고 3학년 때 정규 과목으로 이제 기하를 하는 애들이 없다고. 다 미적분을 하지.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 때만 잠깐 봐주는 식으로 기하는 이제 진행할 거고, 어차피 절평이라서 8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니까. 어쨌든 그래서 미적분을 3학년 때 1학기 때 진행을 해야 됩니다.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때 딱 한 번으로 준비 완벽하게 하는 거 솔직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적분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가장 베스트는 지금 수투를 어느 정도 해서 흐름 잡아놔야 돼. 그리고 여름방학 때 수투를 정규 수업으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미적분을 한번 들어서 같이 수투랑 같이 한 번 더 병행으로 진행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수투랑 흐름이 완전히 똑같거든. 미적분은 함수만 달라져 있는 상태야. 처음에 저기 어디야? 수투에서 함수의 극한을 시작할 때 미적분에서는 수열의 극한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함수의 연속성을 따질 때 미적분에서는 또 다른 함수의 연속성을 또 따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투에서 미분계수라고 해서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 미적분에서도 미분 가능성, 미분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함수만 달라져 있는 상태야. 그 흐름을 똑같이 이제 진행하면서 이 함수도 미분해보고 저 함수도 미분해보는 식으로 같이 연습을 하면은 훨씬 서로 수투나 미적분 서로한테 도움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짧게라도 미적분을 한번 훑고 지나가 보는 게 필요해. 그래야 이제 3학년 때 제대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지.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 때. 그때는 이제 오히려 반대. 문과 사람들은 수능용 특강을 내가 좀 뭐 더 추천을 하겠지만은 이과 사람들한테 그렇게 수원수투 특강을 들어보라라는 식으로까지 모든 사람들한테 추천을 안 합니다. 그런 걸 하는 거는 보통 수학 어느 정도 좀 하는 애들. 그런 애들한테는 추천을 하지. 왜? 미적분을 하면서도 수원수투 충분히 들을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솔직히 미적분 한 과목에 올인을 하라고 하고, 나는 사실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애들이 이과를 선택하는 이 추세 자체를 사실 나는 좀 극혐해. 왜냐면은 미적분이란 과목이 결코 쉬운 과목이 아닌데 그거를 만만하게 봤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취업이 잘 된다는 거는 솔직히 구라예요. 많이 왔으니까 취업이 잘 되는 거지. 로또 그 당첨 명당이라는 거 한번 봐봐. 왜 명당이 되네? 한 번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잖아. 구매하는 게 우리 여기 앞 건물인가? 거기도 복권 당첨 판매점인데 거기 사람들 들락날락한 거 많이 보니? 어쩌다가 한두 명. 그렇게 사는데 1등 당첨자가 나오겠어? 당연히 희박하지. 근데 로또 명당은 줄을 하루 왼쪽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서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니까 또 당첨자가 나오는 것 뿐이지 않을까? 결국 확률 게임인데. 그치?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근데? 뭔 얘기하다가 이 로또 얘기가 나왔지? 그래. 이과.
이과를 가면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과 사람들이 많으니까 취업을 한 사람들이 많은 것 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문과는 취업을 못해서 전부 다 쇠고는 쇠고는 왜 차? 전부 다 손가락 빨고 있냐? 아니야. 문과도 취업 잘해. 오히려 방법은 문과를 가서 내가 거기서 특출나게 잘하면 그게 더 방법이 좋을 수 있어. 어차피 뭐 이과를 나온다 그래서 공대를 나온다 그래서 뭐 전부 다 공장으로 가냐? 결국 삼성 들어가고 LG 들어갈 거 아니야. 문과를 나오면 뭐 LG, 삼성 못 들어가냐? 걔네들이 LG, 삼성 더 많이 들어가. 오케이? 착각하지 마세요. 이과가 취업이 잘 된다는 거. 갈 곳이 많은 것 뿐입니다. 내 전공을 살리기 좋은 것 뿐이고. 그냥 그게 다예요. 문과는 내 장점을 내세울 게 없는 것 뿐이지 결국 합격은 문과들이 더 많이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나는 취업이 잘 되니 뭐 해서 이과 선택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욕 듣지 말고 스스로를 잘 판단을 해봐. 수투를 이번에 들어보는 세 번째 목적. 지금 수투를 해보면서 내가 수투라는 과목이 얼마나 잘 할까 안 할까를 미리 판단을 해서 미적분을 할까 말까에 대한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찬순의 학교처럼 뭐 미적분 선택을 지금 벌써 녹화를 다 하고 있었네. 선택 과목을 벌써 정해가지고 뭐 그러는 학교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말 잘 해보고 엄마가 좀 학교에 부탁하고 하면은 분명히 3학년 때 선택 과목 바꿔줄 거예요. 알았죠? 물론 2학년 때 선택 과목에 의해서 3학년이 결정되는 두르고는 조금 약간 특이 케이스 같은데 아직까지는 미적분을 할지 기하를 할지 혹은 확통을 할지 정하고 있는 시기는 아닐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집에 학교에 선생님만 잘 구워 삶으면. 알았어요? 못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안 바꿔주는 선생님은 본인이 귀찮아서가 제일 커. 사실은. 알았어요? 잘 꼬셔봐. 꼬드겨보고. 어쨌든 그래서 미적분을 할지 기하를 할지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수투예요. 수투가 어렵다? 미적분 하지 마. 하지 마. 아무것도 안 돼. 이과 가서 7등급 나오고 6등급 나오면 뭐 어디 갈 건데? 차라리 문과 가서 3등급, 4등급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나는 그렇다고 봐. 오케이? 공대를 저기 이름도 모르는 저기 어디야? 안동대 요딴 데 가가지고 안동대가 있긴 하나? 어쨌든 안동대가 있다 치자. 그런 데 가서 기계공학과를 나올래? 아니면은 그래도 이름 좀 들어본 어느 정도의 대학교를 가는 게 나을래? 나는 후자가 낫다고 봐. 오케이? 최상위권이 아니면 결국은 학교 네임밸류예요. 그게 현실이고. 알았음? 자, 그래서 내 2학년을 대하는 컨셉이 약간 이런 식입니다. 알았죠? 까칠 모드니까 상처받지 말고. 자, 시작하자. 시작하자. 이제 그래서 수1 진행합니다. 자, 첫 번째 지수. 아까 뭐 찬수가 오기 전에 책 잠시 살펴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면 안 되죠. 중학교 수학인데. 지수인데. 자, 첫 단원에 있는 지수라는 단어는 그래 요거는 아닐 수도 있어. 거듭제곱근. 요 녀석 한 개를 가지고 유형 한두 개 정도 진행합니다.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그거를 벗어나고 지수법칙이 시작되면은 그냥 중학교 지수법칙 똑같아요. 똑같은 배웠던 지수법칙을 한 번 더 합니다. 왜? 지수의 범위가 살짝 넓어질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는 지수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2의 m제곱 2의 n제곱이 있다고 치자. 여기서 n이 가질 수 있는 수는 누구야? 어떤 수들이야? 예시를 불러보든 이름으로 불러보든 뭐든 상관없으니까 n이 뭐야? 양수. 또 어떤 양수?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양수라고 해서 2분의 1 넣어봤어? 그렇지. 자연수.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n의 이름이 뭐지? n의 이름이 뭐야? 2가 이름이 뭐고 n의 이름이 뭐야? n은 지수, 2는 2가 뭐야 이름이? 상수. 그럼 n은 상수 아니야? 2가 이름이 뭐야? 2. 저기서 저 2의 n승에서 2. 밑이죠. 밑. 여보세요? 이 이름 몰라? 밑인 거? 들어보면 알아야지. 밑.
2에 3승 할 때 그 2가 미치고 3이 지수 아니야. 방식으로 볼 때 3차라고 읽어준 거고. 밑은 자연수. 지수도 자연수만 가능했었어. 중딩 때는 그랬어. 근데 이번 단원에서 다시 한번 또 지수 법칙을 가지고 오는 이유는 뭐다? 지수 법칙 공식을 더 확장시키려고? 아니요. 오히려 축소시킵니다. 대신에 뭘 추가할 거야? 이 녀석의 범위를 자연수를 넘어서 정수로, 정수를 넘어서 유리수로, 유리수를 넘어서 실수로 점점 확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단원의 원래 이름은 지수가 아니라 지수의 확장이라고 부를 거고, 좀 이따 유형 3번쯤 가보면 지수의 확장 등장할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그걸 배운다 안 배운다? 그거랑 다른 걸 배울 거야. 그 녀석을 가지고 지수를 확장시킬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바로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오케이. 자, 거듭 제곱 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듭제곱근부터 출발해보자. 우리 어떤 거듭제곱근 알고 있어? 2제곱근 혹은 그냥 제곱근 알고 있잖아. 여기서 너네한테 되게 어려운 질문 해볼까?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그놈의 정의.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아, 석찬아, 너 오늘 집에 가면 이거 성민이 좀 줘라. 두고 갔어, 주말에. 아들아, 후잇. 형이랑 뭐 따로 살고 형 뭐 혼자 자취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안 친하고 집에 가면 말도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지? 자, 어쨌든 다시 까먹었다. 뭐 말하다 말았지? 아,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그래, 찬수야. 민수야. 자네? 종혁이. 뒤에 자네는? 제곱근의 정의 모르지? 너네 수학 공부 제대로 하려면 이 정의에서부터 좀 출발해. 알았지? 그냥 막 공식만 알고 오늘 너무 까칠모드인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냥 공식만 주고 장창 쓰고 문제만 풀 줄 아는 그런 기계가 되지 말고 조금만 얼버무려 봐.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 뭐야? 이게 봐. 이게 말이 돼? 아니, 방정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2차 방정식 푸세하면 풀고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석찬이 형 지금 수투 배웠는데 수투라는 과목 할 때 진짜 이게 제일 답답해. 야, 미분이 뭐냐? 이거. 아니, 그거는 미분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미분을 하면 뭐가 나오는 건데? 몰라. 미분을 해서, 미분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얻은 게 뭐야? 몰라. 2학년들 거의 몰라. 22명 대답하나? 겨우? 어떤 학원을 가든, 어떤 반을 맞든, 미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 그게 3등급권 이하야. 1, 2등급은 알지. 그게 1, 2등급의 차이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뭐냐면 말 그대로 제곱을 해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 근, 뿌리근. 어떤 제곱을 하면서 뭔가를 만족시키는 근. 오케이? 근이라는 거는 무조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맞긴 맞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뿌리 제곱을 하기 전에 뭘까? 그걸 제곱근이라고 하지 않을까? 제곱을 했을 때 뭐뭐뭐가 되도록 하는 근, 뿌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식으로 그대로 옮겼으면 제곱을 했을 때 a라는 값을 갖게 하는 그때의 x를 뭐라고 부른다? a가 되기 위한 a에 대한 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세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 저희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러고 있다고. 안 배우면 뭘 안 배워? 기호를 안 쓴 거지. 세제곱근의 정의는 뭐야? 세제곱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는 근. 그래서 x의 3승을 a라고 했을 때 그걸 만족하는
그때 x를 a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괜히 넓게 했다. 여기 뭐 안 쓸게. 알았지? 필기하는 사람들 여기 쓰지 마. 요거 딱 붙여서 써놔.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뭔데? 더 많은 거듭해서 제곱을 했을 때 등장하는 근. 즉 n제곱을 했을 때 n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도록 하는 그거를 만족하는 x라는 녀석을 a의 n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딩 때 안 배우긴 뭘 안 배워. 이런 것도 했을 거냐. n제곱근 3과 아니 제곱근 3과 3의 제곱근의 차이 얘기했잖아. 학교 시험에 나오잖아. 왜? 제곱근 a라는 것과 a의 제곱근 무슨 차이 있어? 석준아.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는 뭐가 달라? 까먹었지?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학원쌤들이 아마 강조했을 텐데 너 중딩 때. 석찬이 알아? 그렇지. a의 제곱근이라는 거는 지금 말한 거 제곱근의 정의. 근데 제곱근 a라는 거는 제곱근이라는 기호 영어로 그냥 루트. 제곱근 a는 이건 안 써도 돼. 그냥 루트 a를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한글로 또는 한자로. 근데 a의 제곱근은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오는 모든 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거 학교 시험에 중딩 때 시험에 많이 나왔거든. 이건 안 써도 돼. 빨간 거는 쓰지 마. 자, 어쨌든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을 이제 풀러가 볼 거야. 좀 더 그래서 이게 뭐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러 가보자. 자, 거기 들어봐. 그때 너희는 어디에 집중을 해주냐면 자, 요 흰색 글씨랑 요 밑에 노란색 글씨 요 두 줄만 봐봐. 요 두 줄을 봤을 때 어느 단어 하나, 어느 음절 하나에만 포인트를 맞춰봐. 어떤 게 포인트일까, 찬수야? 오늘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은 거 있는데 어떤 음절? 누가 포인트일까? 민서야. 어? 아니, 음절 하나, 음절. 한 단어, 한 글자. 근. 근이야, 근. 근이 뭔데? 아니. 그래, 그건 아까 얘기한 거고. 결국 근이 뭐야? 방금 근은 좀 뿌리는 웃겼다. 자, 근은 어느 단원에서 나오던 명칭이야? 방정식이잖아. 자, 얘는 결국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 즉 방정식의 근이에요. 진짜 방정식. 어떤 방정식? 요 있네. 그때 너네 우리 수학 상에서 고차 방정식도 그랬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단원 그쪽 단원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었고 부등식에서도 얘기했던 거 있어. 방정식을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두 개의 함수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뭐다? y는 x의 n승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를 가지고 함수와 함수를 가지고 근을 찾는다. 뭐? 교점을 찾으러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선생 x의 n승이라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0,0을 지나고 1,1을 지나긴 하지. 근데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n이 짝수가 된다면 글씨 잘 안 보이는 사람 얘기하세요. 좀 쓸게 말씀 좀 작게 쓰고 있거든. 두 번째 n이 홀수인 경우. 그럼 x의 n승이라는 저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면 돼?
n이 짝수가 되면 x의 제곱, x의 4승 이런 걸 어떻게 그려줘? 이렇게 그려주면 되잖아. 결국 x의 제곱도 x의 4승도 x의 6승도 x의 8승도 짝수승은 다 똑같이 생겨요. 물론 겹쳐서 그려보면 원점과 1,1을 지난 건 맞아. 이게 만약에 2차식이라면 이건 안 써도 돼. 안 그려도 돼. 지금 거는 얘가 제곱이라는 x의 3승은 좀 더, x의 4승은 좀 더, x의 6승은 좀 더 점점 사각턱이 되어가는 것뿐 생김새는 비슷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저렇게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홀수가 되면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y는 xn승의 함수야. xn승. 됐죠? 으이차.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함수도 그려야 돼? 뭐라고? 뭐라고? 누구도 그려야 돼? y는 a라는 함수도 그려줘야지. y는 a 그려보자. 그때 y는 a가 어떤 함수야? 상수함수잖아.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자, 위의 함수 여기다 한번 겹쳐볼까? a가 음수면 맞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하지만 a가 0이 돼서 y는 0이라는 함수가 나오면 한 점에서 만나죠. 0보다 커지게 되면 어디에서 만나든 어쨌든 두 점에서 만나게 되잖아. 그런 걸 찾아갈 수 있지. 한 번 더. y는 a. 아니, y는 a래서 왜 써? a가 양수. 여기서는 a가 0. 여기서는 a가 그때 짝수승이 아니라 홀수승이면 y는 a, a가 양수. 그래도 한 점. a가 0. 그래도 한 점. a가 그래도 한 점. 맞음? 끝. 그럼 이제 그 녀석을 이제 표로 정리하는 게 바로 얘예요. 그때 나는 강조를 좀 하고 싶어. 이거 지워도 돼? 왼쪽 제곱근과 세제곱근. 그래서 무슨 강조를 하고 싶냐면 잘 봐. 결국 우리는 표를 그립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건 단순하게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죠? 왜 두 개인지 왜 한 개인지만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래서 결론 간다. 결국 우리는 거듭제곱근에서 a의 n제곱근 이런 녀석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오케이? 그때 너희들의 비교 대상은 일단 첫 번째 뭘 가지고 나눠줘야 됩니다? n제곱근의 n 몇 제곱근인지를 나타내는 그 n 그거에 따라서 교점이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n이 홀수일 때가 나오는 거야. 됐죠? 그때 짝수가 되면 세 가지 가능성이 있지. 어떻게? a가 양수면 2점, a가 0이면 1점. 그게 하필이면 원점인 것 뿐이고 a가 음일 때 파란색과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죠. 그런 관계를 얻거든. 그걸 여기다 정리하는 거야.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야, 근데 관심 너무 덥지? 그지? 좀 덥지? 에어컨, 히터 좀 끄고 올게. 자, 뭐 어쨌든 그래서 일단 짝수 제곱근이니 홀수 제곱근이냐에 따라 그림 자체가 달라지니까 두 가지로 나눠 놓은 상태에서 짝수 제곱근이면 분명히 x의 n승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음수일 때 먼저 뭐 합니다?
개수부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것부터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그림 한번 외워놓고 나면은, 외웠다기보다 그림 한번 확인을 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사실은 외워집니다. 너희들이 이미 이 흐름이 잡히면 돼. 아, 결국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찾는 거구나. 그때 짝수 제곱일 때 양수가 되도록 하는 거는 양쪽을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겠구나 하는 거지. 어쨌든 그리고 홀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A가 무조건 한 개죠. 그리고 그때 이 값은 그때 이제 역시 참고만 하는 거예요. 짝수 제곱근은 양수에 대해서는 항상 두 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얘도 n제곱근 A고 얘도 n제곱근 A인 거야. 마이너스인 것 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제곱해서 0대대로 하려면 0이면 되고요. 얘는 A가 함수. 여기는 없죠? 무시할게요. 됐음.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는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n제곱근 A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제 세제곱근은, 세제곱을 해서 만약에, 예시는 좀 이따 들자. 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래? 몇 번을 풀어보냐면, 자, 3번입니다. 책에 3번. 풀어보세요. 자, 3번 갑시다. 그래서, 봐봐, 거기 들어봐. 여기서 확인 요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 확인하라 그랬어? 뭐 확인?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요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항상은 아니지만 도대체 누구에 대한 제곱근이니? 를 물어보는 게 두 번째로 확인할 요소인데 이거는 홀수일 때는 사실 확인 안 해도 돼. 짝수일 때 확인해야 되는 거지.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내가 설명 안 한 거 있어. 뭐 설명 안 했냐면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해 오기 위해서 어느 내용을 보면서 왔어?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읽어봤잖아. 그래프를 그렸다는 얘기가 이걸 뭐로 바라봤다는 얘기야? 함수로 바라봤다는 얘기야. 함수라고 하면은 어느 수의 범위인데? 무조건? 왜요? 좌표 평면하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좌표 평면이 뭔데요? 수직선 X축과 수직선 Y축을 직교하게 늘어놓아서 좌표를 읽어주는 건데 수직선이라는 놈의 이름이 뭐야? 정확하게는 실수직선입니다. 실수직선. 실수인 놈들을 이 직선상에 내 눈에 보이는 위치에다가 쿡 찍어두는 거야. 물론 아무 데나 딩 찍어놓고 이해할 수는 없으니까 기준이 있을 거고 길이가 있을 거고. 오케이? 그게 바로 함수가 실수인 이유입니다. 즉 함수의 교점들은 실수로만 나와요. 그럼 허수는 없어요? 없다고 나오죠. 오케이? 교점이 없습니다 할 때 그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확인 요소가 바로 문제에서 실수인 것을. 요 내용이 이제 세 번째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문제 보자. 3번. 그럼 너희들의 확인 요소는 먼저 세제곱근 홀수네. 그러면 음수에 대해서든 양수에 대해서든 하나 나오니? 맞죠? 어느 범위에서는? 실수의 범위에서는. 실수라고 한 적 있어 없어? 그럼 틀렸어요. 왜요 선생?
왜 허수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3차 방정식이잖아. 세제곱근은 n이 3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에 건드려야 되는 얘기야. 오케이? 3차 방정식의 근 기본적으로 몇 개야? 종효가. 2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야? 그럼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 그렇지. 쫄지 마. 그래서 세제곱근은 몇 개여야 돼? 근데 하나밖에 없대. 말이 돼? 되는 문제도 있어. 바로 위에 문제가 그 문제인데. 오케이? 3개가 돼야 됩니다. 개수부터 잘못된 거야. 이렇게 찾고 시작하는 거야. 두 번째. 디귿. 첫 번째 확인 요소. 짝수 제곱근. 짝수 제곱근. n제곱근. 그죠? n제곱근 짝수 제곱근. 그럼 뭐 확인하라고 그랬어? 짝수니까 반드시 A가 어떤지 확인하라 그랬지. 두 번째 확인 요소라고. 어때? 양수.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은 세 개 다 확인했니? 그럼 몇 개겠어? 오케이, 2개. 근데 뒤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 2개. 개수는 맞네. 그러면 이제 값도 찾으러 가는 건데 결국 이거 4제곱해서 16 만드는 거 아니야? 그치? 2 4제곱하면 16 나오니? 맞죠? 2 4제곱하면 16 맞잖아. 종이 왜 그래? 아니라니. 알았죠? 그래서 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보기 가보자. 디귿, 리을 4제곱근입니다. 홀수 제곱근이죠. 앞에 부호를 확인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81입니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그러면 필수인 것은 몇 개?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이면 없어야지. 개수부터 틀린 거야. 그 다음에 64는 음수에 대한 6제곱. 잠깐만, 틀렸다 했지. 음수에 대한 6제곱근. 이것도 뭐야? 6제곱근. 짝수 제곱근이네. 앞에 뭐 붙었어? 음수 붙었고 우리는 실수인 거 다루고 싶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은 반드시 존재하니? 당연히 안 하죠. 존재할 리가 없다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 어디에 있어? 허수 나왔지. 음수를 제곱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어디야? 기억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만 확인해보자. 기억 어때? 0의 세제곱근, 제곱근. 에이, 이건 쉽네. 됐죠? 답은 기억, 디귿 2개. 됐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할만하나? 네. 벌써 1시간이 지났어. 이거 하나하나로.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쭉 풀어주면 됩니다. 알았죠? 네. 좀 이따가 요거는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고, 거듭제곱근 성질. 이건 좀 이따 쉬었다 하자. 화나. 자, 시작하자. 다음으로 가보자. 이제 거듭제곱근이 있습니다. 저기 민서야, 일어나라. 자, 시작해보자. 쭉 갈게요, 이제부터. 그럼 이제 방금 거 있지? 요거. 거듭제곱근 개수 구하고 하는 거. 얘는 완전 100% 내신용이었습니다. 불과 작년 9월 전까지는. 근데 작년 9월에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방금 그 문제가 한번 등장을 했었어. 물론 난이도는 높게, 조금 높게.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내신용과 수능용 구분을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수투. 내가 특히 수원수투에서 너희들한테 자꾸 공부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일단 내신을 떠나서 수능 공부도 해야지. 너네 자주 하는 말 있잖아. 이거 저 옛날에 배워서 까먹었어. 이딴 말에 안 통하는 게 수원수투다. 알았지? 그 변명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 왜? 아니 1년 동안 2년 동안 배운 거를 3년 동안 배운 거를 가지고 수능을 봐야지. 그럼 3년 전에 배운 거 다 까먹은 게 정상이야? 아니면은 까먹지 않으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당연히 후자죠. 공부해야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한테 변명한답시고 1년 전에 배운 거라서 작년에 배운 거에서 옛날에 배운 거에서 까먹었어요라는 소리 한 번만 하면 진짜 이빨 뽑아버린다. 알았지? 석준이 알겠지? 알았지? 석찬이 알겠지? 아, 군대 빠질 만큼 이빨 뽑으려면 한 15개 빼줄까? 어쨌든 알았죠? 그래서 수원수투는 조금 내가 이제 처음에 약간 겁주듯이 얘기를 했는데 약간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을 하기 위해서. 민서 알겠지? 1학년 때 공부할 때처럼 흐리멍텅하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시험 때 다시 해야지 안 돼요. 수능 때 다시 할 거야? 3년치를? 아니잖아. 알았어?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방금 했던 그 녀석 수능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하지만 작년 9월에 판도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다. 9월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었어. 알아둬야 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거야. 옛날에는 선택 과목을 가지고 사실 수능에 판가름이 났다. 킬러 문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선택형 수능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공통 과목이 좀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원수투 하는 거야. 알았지? 자 어쨌든 가자. 그래서 이제는 뭐요? 거듭제곱근을 가지고 성질. 나는 원래 옛날에는 계산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성질로 돌아왔거든. 이걸 가지고 이제 거듭제곱근 상태에서 너희들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너네 다 알고 있어. 제곱근에서 배웠던 그 녀석이야. 자, 거기 들어봐. 예를 들어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와 루트 B, 그래. 루트 B를 곱하면 뭐 돼, 얘들아? 그렇지, 루트 AB 되잖아. 그거랑 똑같아. 대신에 뭐만 바뀐다? 그냥 루트가 아니라 뭐로? n제곱근으로 바뀌어 있어도 마찬가지야. 하나의 n제곱근을 합치면서 AB로 가면 돼요. 그때 너네 이 n이 거듭제곱근에 붙었는지 지수에 붙었는지 잘 봐야 된다, 이제부터. 알았지? 살짝 띄어쓰기 돼 있을 거야. 어쨌든 그 다음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나누면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그렇지. n제곱근 안에서 b분의 a 하면 되겠다, 그렇지? 자, 근데 너네 이거 깨지는 거 하나 있었잖아. 우리 수학 3에서 이거 깨졌던 과목 있잖아. 어느 단원? 복소수 단원. 복소수 단원에서 이거 기억나? 이거. AB가 언제야? 기억해야지. AB가 언제일 때? 아씨! AB가 왜 허수야? AB는 음수일 때 그럼 선생 이거 성질이라며. 그럼 나는 계산 법칙이라 보면 되지. 계산 법칙이라며. 법칙은 항상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깨지는 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말이 안 나온다. 안 되죠? 그래서 뭘 붙여준다? AB가 양수일 때 성립한다라고 해서 항상 양수에 대한 얘기 줄 거야. 알았니? 대답 좋네 하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로는요. 요런 게 있어요. n제곱근 안에서 지수꼴. 그때는 그 지수 m을 끄집어내도 됩니다. 어떻게? 요놈의 바깥쪽으로. 알았죠? 요것도 계산 법칙.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할까? 이걸 세 번째로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n제곱근 안에 m제곱근 제곱근 기호가 두 번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의 제곱근으로 씁니다. 대신에 앞에다가는 nm을 곱해주면 될 거야. 알았지? 그럼 선생 이 nm은요 사실 mn으로 바꿔도 상관없지. 그럼 mn은요 m제곱근 안에 n제곱근 a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바꾸기도 해. 안쪽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n과 바깥쪽 거듭제곱근을 나타내는 n이 자리가 바뀌어도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민서 알겠어? 알았냐, 민서? 이제 외워가지고 이걸로 문제 풀어가야 돼. 그 다음에 뭐? 다음. 그 다음에는요. 하나 더 있습니다. n제곱근 안에서 a의 지수꼴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아까는 요걸 끄집어내도 된다 였는데 끄집어내는 건 아니고 요번엔 어떻게 해본다? 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P 필요에 따라서 거듭 제곱근을 나타내는 수 n을 또 다른 수 np로 바꿔야 될 일이 있을 거야. 그때는 p를 곱합니다. 그때 안쪽 지수도 같이 지수에다가 p를 곱해주세요. 알았죠? 또는 반대로 가면 약분해도 됩니다. 아직. 알았음? 자, 계산 한번 해볼까?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지수로 가네. 간단한 거 하나만 풀고 진행하자. 자, 20번 풀어봐요. 가보자. 자, 어떻게 계산하면 누에 1 따가라. 뭐야 이거. 정전기. 겨울 이게 너무 싫어. 그럴 때 있지 않냐? 스웨터 때문에 정전기 따가. 자, 놀래라. 집어넣자. A 자리에 뭐 넣으면 돼? A 자리에 뭐 넣으면 돼? 세제곱근 A가 4인데요. 이거 어떻게 이거 좀 지우자. 세제곱근 A가 4인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A만 만들고 싶잖아. 그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없애고 싶어. 어떻게 하면 없애? 이놈의 정의가 뭐야? 세제곱근 A잖아. 세제곱근 A의 정의가 뭐야? 세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 응, 맞아. 세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잖아. 그게 얘잖아. 얘는 세제곱하면 A가 된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A 넣을 준비 끝. 그 다음에 B는요. 얘요. B는요. 4제곱근의 B가 27이래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할 건데요? 4제곱근 B의 정의가 4제곱을 하면 B가 되는 수고. 그게 27이래잖아. 이 4제곱을 하면 B가 되는 수라고. 그럼 4제곱을 하면 B가 되겠지. 그대로 넣어보자. 그럼 얘는 한 번 더 쓸까? 그럼 어떻게 됨? 6제곱근 안에 A 자리에 4의 잠승 루트 안에 B 27의 4승 쓱 가자. 그 다음에는요. 잘 봐. 루트 2개 뜯을 수 있댔지. 맞지? 뜯어. 그러면 앞에는 6제곱근 4의 3승이야. 그래서 미리 4를 이거 2의 제곱인데요 해도 되지. 또는 4의 3승은 그래서 2의 6승 됩니다 해도 되지. 여기 6제곱근 안에 루트 안에 27의 4승 또는 센스 있게 미리 27은 3의 3승 그래서 3의 몇 승? 12승 해도 좋고. 알았음? 그럼 뭐야? 66? 그렇지. PP 약분하듯이.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66 약분하면 이거 수 뭐야? 루트 2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요. 자, 거기 들어봐. 상식 하나 하고 가자. 원래 너네가 루트라고 알고 있는 녀석 있지. 옛날에 내가 공부하는 시절에는 이거 사실 2를 써도 된다라고 배워. 너희들은 써도 된다라는 것 자체를 안 배워. 그게 문제야. 원래는 2를 쓰는 게 써도 된다였나 써야 된다였나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루트는 제곱근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2를 쓰는데 자주 쓸 거라서 생략을 한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 2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약분됐으면 없어졌지. 그 말은 루트 자체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얘는 2입니다. 2. 조심하세요. 그러면 얘는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얘들아. 합쳐봐. 하나의 루트 제곱근으로. 그럼 뭐야? 몇 제곱근이야? 6제곱근이야? 12제곱근이야? 합치면 12죠? 왜? 얘는 지금 뭐가 생략돼 있다? 2가 생략돼 있다. 그렇지? 알았죠? 뭐야? 요거 어디 갔어? 요거 합칠 때 곱하라고 했잖아. 근데 2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곱하면 2. 6이 12. 알았지? 조심하세요.
다시 쓸게. 그래서 얘는 12제곱근의 3의 10이고 그럼 또 약분되네. 뭐야? 3이지 3. 알았죠? 답은 얼마? 6. 어딨어? 5번. 됐나요? 그리고 밑에 1, 2, 3, 4번 보기 보니까 이상하지? 지수가 유리수, 분수죠? 이제 정수에서 분수로 넘어갈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계속 가도 돼?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보자. 얘들아, 보기 들어봐. 어차피 우리 이렇게 정리할 거면 굳이 이렇게 풀 필요 있어? 아니요, 사실 없었어요.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었어. 뭘 봤다면? 6제곱근 안에 지금 두 수를 곱해둔 상황이지. 그치? AB 상태에서 간단하게 가자. 어떻게? 뜯어.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알고 있거든, 얘들아? 3제곱근의 A를 알고 있잖아. 그럼 이 6제곱근의 6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2, 3은 6. 그러면 얘가 이렇게 씌워도 되겠어, 얘들아? 그리고 이 생략해도 되겠니? 그럼 결국 이거 뭐야? 루트 안에서 3제곱근 A 얼마야? 4. 그럼 더 빠르잖아. 됐죠? 이렇게 가는 게 원래 풀입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 12제곱근 B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4제곱근 B를 알고 있으니까 3, 4, 12. 3, 4, 12제곱근. 그리고 이렇게 합쳐버리면 결국 우리는 3제곱근 안에서 27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27은 3의 3승. 아까랑 같은 이유로 3, 2, 6 나옵니다. 됐죠? 오케이. 끝.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 또는 성질. 끝. 자, 그럼 여기서요. 내가 보통 얼른 정리해. 되면 얘기하자. 너무 느리다 싶으면 얘기하세요. 자, 보통 내가 개념 설명해 줄 때 너희들은 신경 잘 쓸지 모르겠는데 내가 흰색으로 많이 쓰니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많이 쓰니? 노란색 많이 쓰고 빨간색 좀 쓰고, 그렇지? 근데 내가 지금 얘네들 뭐로 써놨어? 흰색으로 써놨어.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정확하게는 안 중요 몰라도 돼라는 의미의 안 중요하다는 아니야. 다른 풀이가 있고 너네들은 내가 그냥 가르쳐도 무조건 다른 풀이로 갈 거야. 스스로. 그래서 얘는 서술형에서 거듭조건의 계산 성질, 계산 법칙, 거듭조건의 성질, 이름은 다양한데 그거를 이용해서 푸세요 가면 사실은 생각보다 쓸 일 없을 겁니다. 쟤도 훨씬 쉬운 풀이 또 하나 더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 아까 내가 지수가 뭐라 그랬어? 원래 알고 있는 지수 법칙 그대로 쓴다 그랬지. 공식이 많이 추가된다 안 추가된다? 오히려 공식은 줄어든다. 대신에 지수가 뭐 되는 거야? 확장되어 갈 거야. 원래는 자연수만 쓸 수 있었는데 분수로, 루트로, 그리고 실수까지. 알았어? 허수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누구? 지수. 정확하게는 지수의 확장을 하러 가보자. 자, 그럼 여기서 지수를 일단 이 n승 같은 거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였어? 중학교 때 자연수. 자, 그러면 자연수에다가 누구 추가해야 정수가 되니? 0. 그리고 그렇지.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음의 정수. 맞죠? 를 섞어서 정수의 범위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정수의 범위로 지수를 쓰기 위해서는 영승이 도대체 뭔지, 음수승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될 거거든. 자, 그때 여기서 고등수학에서 이 녀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명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한 채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거야. 다음 내용이 바로 뭐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야. 아직은 지수 법칙을 쓰지 마. 좀 이따 쓸 시간 줄 거고 지금은 그냥 보여만 줄 거라서.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제일 대표적인 거 쉬운 거 하나만 하자. 뭐 있어? A의 X승에다가 A의 Y승을 곱하면 A의 N승에다가 A의 M승을 곱하면 뭐라고 해? A의 N 플러스 M승 있지. 자, 우리는 곧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실수의 범위로 넘어가도요. 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쟤를 만든다. 거꾸로야.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어가 아니라 이걸 쓸 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값을 찾으러 갈 거야. 알았죠? 자, 간다. 첫 번째. A의 영승이 도대체 뭔지 찾아가 보자. 느낌 오나? 얼마일 것 같아? 1. 왜? A의 이승의 의미가 뭐야? 2로 갈까? 2의 이승의 의미가 뭐야? 의미가 뭐야? 2를 두 번 곱하세요지. 그럼 A의 1승은 뭐야? 2를 한 번 곱하세요지. 야, 2가 하나밖에 없는데 곱하라고? 어디다 곱해야 돼? 그때 기준이 원래 1이 있고 거기다가 2를 곱하는 횟수야. 그럼 영승은 기준인 1이 있는데 거기다가 2를 곱하지 마. 이 얘기니까 그냥 1인 거지. 3도 마찬가지, 4도 마찬가지. 그래서 영승은 무조건 밑이 얼마든지 간에 1입니다. 알았죠? 알았죠? 다음. 그러면 선생, 마이너스 1승은 도대체 뭘까요? 뭘 것 같아? 그렇지. 자, 가자. 봐봐. 왜 그게 성립하는지는 지금부터 가면 됩니다. 얘들아, 봐봐. A에 1승이 있어. 나 A에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곱해볼 거야. 그럼 지수법칙 성립하지. 두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면 얼마야? 1이잖아. 그럼 곱해서 1이라는 게 뭔 말이야? 둘이 무슨 관계 있다? 역수 관계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도 좋고, 또는 양변에 A의 마이너스 1승, A를 나눠봐. 얘를 구해야 되니까 A를 나눠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A의 마이너스 1승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승의 의미가 뭐다? 역수를 의미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한 번 더 찬수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까? A에 마이너스 n승이 있대. 그럼 그거는 뭐겠어? A분의 n? 지수 n이 갑자기 수로 가? 그냥? 자, A의 마이너스 n승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이건 안 써도 돼. 첫 번째, A의 n승의 마이너스 1승입니다. 라고 해석하면은 A의 n승의 역수입니다. 라고 하면 되지.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승을 마이너스 1승의 n승을 한 거예요. 라고 치면 A분의 1의 n승이라고 하면 되고, 그럼 이거는 A의 n승으로 가면 되지. 이거야. 마이너스만 봐. 마이너스는 뭘 의미한다? 역수. 누구에 대한? 원래 A의 n승에 대한. 그래서 얘는 A의 n승의 역수라고 가시면 돼요. 됐나요? 그 다음. 그럼 이제 어디까지 왔어? 음수 알고 영승하니까 정수 끝났지. 그래서 뭐 하게? 책을 보면 원래 이 지수 법칙이 원래 NM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다음과 같다라고 하면서 단 NM은 정수, 자연수라고 해놓고 얘네들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성립한다. NM은 정수에 대하여. 그러다 보면 공식 내가 아까 줄어든다 그랬지. 아직 쓰지 마. 어떤 거 줄어들어? 원래 중딩 때 너네 이거 배웠지? 뭐라고 배웠어? 중딩 때.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배웠어.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배워요. 왜? 그때는 똑같아져서 뺐을 때 영승이 나오면 1이 되는 사실을 말 안 하면 몰랐거든. 또 n보다 m이 더 커가지고 그냥 빼게 되면은 이게 음수가 나오니까 음수가 역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는 뭐 하면 돼? 이렇게 공식을 줄여버리시면 됩니다. 왜? 얘가 음수가 나오더라도 할 줄 알거든. 얘가 영승이 나와도 할 줄 안단 말이야. 알았죠? 다.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넘어가냐면 정수에서 유리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정수가 아닌 인터넷 다 끊어졌냐 왜? 괜찮겠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분수꼴 지수 있어 없어?
저기 답에 보면 있었지? 아직 모르지. 그놈의 의미를 찾아갈 거야. 잘 봐. A의 n분의 1승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알아 몰라 지금은. 모르는 상태에서 지수법칙 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지수법칙에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이때 뭐 하라고 해? n 곱하기 m으로 가면 된다고 합니다. 써봐. 자, 잘 봐. 일단 펜 내려놔. 우리가 아직까지 뭔지 모르는 A의 n분의 1승이라는 게 있어. 나 이 지수 없애고 싶어. 전체 몇 승을 해버리면 돼. 그렇지. 자, 잘 봐. 그럼 내가 지금 분명히 이 놈을, 뭔지 모르는 놈을 n승을 해보면 실수해보면서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은 아니까 지수끼리 곱하면 뭐 나와? A의 몇 승? 1승 나온 거 알지? 1승 생략하고 볼게. 그리고 뭔지 모르는 흰색 잠깐 지우고 바라봐. 얘들아, 빨간색만 바라봐. 뭐에 대한 정의야? 제곱근의 정의잖아.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놈. 이 얘기잖아. 누가? 내가 가리고 있는 얘가. 얘가 뭔데?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놈. 그 놈을 오늘 뭐라 배웠어? a의 n제곱근이라고 배웠지. 기호로 뭐라 쓸 수 있어? 플러스만 생각하자. n제곱근 a가 된다는 걸 할 수 있지. 마이너스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는데 n이 짝수면 일단 그거는 무시하고 볼게요. 그냥 이거라는 거 알 수 있지. 그게 바로 뭐야? 얘야. 됐어? 끝. a의 n분의 1승은 뭐다? 뭐가 나온다? n제곱근 a가 나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지수에 유리수가 들어갔어. 분수는 뭐가 되면 된다? n제곱근을 나타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뭐라는 얘기야? 2번 a의 3분의 1승. 세제곱근 6이란 얘기야. 오케이? 여기 지금 4번. 4번 말고 3번. 20번에 보기 3번. a의 2분의 1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2제곱근 6이란 얘기야. 근데 2제곱근에 그 2 써, 안 써? 그래서 그냥 루트 a가 된다는 얘기야. 만들어갈 수 있겠지? 자, 그럼 하나만 더. 그럼 선생, 분수가 저런 것처럼 지금 분의 1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a의 n분의 m승은 사실 a의 n분의 1승을 m승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얘가 n제곱근 a야. 그럼 전체 m승을 하면 n제곱근 a의 m승이 되겠지. 즉 분수 지수가 들어가면 분모는 제곱근 나타내고 가면 돼. 분자는 그냥 지수에 남겨놓으면 돼. 알았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쓰자. 얘는 뭐라고? n 분모 제곱근 a의 m승 분자승. 알았음? 그러면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넘어왔지? 유리수 범위에서 지수 법칙 성립하는 걸 알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이제 개념서나 교과서를 보면 얘네들 공식을 또 보여줘. 뭐라고 하면서? nm을 다 rs로 바꿔요. r real number. 아닌데? 모르겠다. 까먹었다. rs로 바꿔서 유리수 rs에 대하여 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리수 지수는 별 성질이 없어요. 알았죠? 지수가 루트 3이 되면 뭔지 몰라. 그냥 지수가 무리수도 되네. 얘기만 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어디까지? 실수 범위까지. 그래서 실수 범위로 갈 때는 그래서 내가 이거 쓰지 말라고 했던 거야. nm으로 쓰지 않고 보통 xy로 써서 가르쳐줘요. 자, 첫 번째 지수 법칙. 밑이 똑같은 ax승과 a의 y승을 곱하면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더해요. 밑이 똑같은 a의 지수승, a의 지수승을 나누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수끼리 빼면 돼요. 이제는 얘가 음수일 때, 0일 때도 다 포함합니다.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공식이 훨씬 간편해졌다,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지수의 지수를 또 더하게 된다면 지수끼리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마지막 지수 법칙. A의 x승과 B의 x승이 있어. 그때는 뭐 하면 된다? A, B로 묶어서 한 방에 x승을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이런 지수 법칙이 등장하고 xy는 실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데 x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 2분의 1이 들어갈 수도 있다. 지수가 2분의 1이 되면 뭐야? 루트지. 근데 루트 거듭제곱근에서 성립하지 않던 성질들 몇 가지 때문에 A에 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허수가 되게 하는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수 법칙은 항상 뭐가 따라다닐 거야? A, B는 양수란 얘기가 따라다닐 겁니다. 0도 포함하는데 0도 지수 법칙이 아니라 그냥 0 곱하기 0은 0이잖아. 그래서 0도 빼고 양수일 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얘들도 마찬가지. 알았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지수를 좀 더 확 늘려버리는 거지. 범위를. 그럼 이 문제 또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돼? 이제 너네 이 6제곱근이라는 게 뭐로 보여? 6분의 1승으로 보여? 그 다음에 처음에 주어져 있던 얘가 A의 3분의 1승은 4다라고 보여? 오케이? 그 다음 이 4제곱근 B가 27이다라는 게 B의 4분의 1승이 27이다라고 보이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때려 넣으면 돼요. 그 전에 루트 6제곱근 속도 좀 계산 좀 하자. A의 B의 루트 B 2분의 1승이라 하면 돼요. 그러면 지수 법칙에서 이거를 묶을 수도 있다면은 묶여있던 거를 각각 X승, X승 해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가면 돼? A의 6분의 1승이랑 B의 12분의 1승으로 가도 되겠니? 근데 A가 뭐였어? A가 아니다. 천천히 가자. 이렇게 됐잖아. 그때 너희들은 잘 봐. 이 지수를 3분의 1승을 이용할 수 있게 뜯어줄 수 있겠냐? B도. 그럼 이렇게 돼도 되겠냐? 그러면 넣으면 되겠지. 이게 이제 너네가 가장 많이 쓰는 풀이가 될 겁니다. 왜? 거듭제곱근보다 지수가 익숙해. 너네는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 거듭제곱근, 제곱근은 몇 번 안 했잖아. 알았어요? 이게 이제 지수를 이용한 풀이. 그래서 1, 2, 3, 4, 5번 보기 보면은 지수가 유리 분수인 걸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알았죠? 실제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뭐라고 해? 거듭제곱근보다 지수가 편하다고 하실 거야. 알았지? 이때 다시 돌아왔네? 되나? 되네. 잠깐 끊어졌네. 자, 어쨌든 그럼 이제 여기로 본격적으로 계산하러 가보자. 몇 번을 풀어보실 거냐면 쉬운 거 하고 갈까? 26번 풀어볼래요? 26번 시간 끝나가네 벌써. 자, 계산 다 됐나요? 볼까요? 26번 갑니다. A는 블라블라, B도 블라블라, C도 블라블라. 자, 전부 다 뭐야? B만 봐도 힌트 나오지. 지수꼴로 고치세요 다. 자, 그때 고개 들어봐. A 어떻게 할까? 세제곱근은 3분의 1승으로 가면 돼. 뒤에 있는 세제곱근도 3분의 1승으로 가면 돼. 좀 센스 있다면 미리 3분의 1승으로 묶어줘도 돼. 그럼 속에 있는 32 곱하기 54만 고민해보자. 32가 뭐야? 2의 5승이잖아. 54가 뭐야? 뭐 6, 9, 54 해도 되고 2 곱하기 27이라고 해도 되고 2 곱하기 27. 27이 뭐야? 3의 3승. 그렇지? 그러면 얘를 묶어주면 2의 6승이지. 얘는 3의 3승이지. 전체 3분의 1승이지 얘들아. 맞지? 근데 그 3분의 1승을 각각으로 가도 되겠니? 그럼 됐다. 그치? 얼마야? 약분 답은 10이에요. A는. 됐을까? 됐죠?
자, 나머지 BC는 다시 한번 너희들이 잘 계산해 보세요. 알았죠? 예. 다음. 넘어갑니다. 쭉. 자, 별표 치세요. 유형 4번이에요. 오늘 마지막 유형. 자, 원래는 연습을 너희들한테 35번으로 먼저 풀어봐. 한 다음에 내가 풀어줘. 그 다음에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35번 별표 하나 더 쳐놔. 이 번호 하나 더. 너희들이 직접 연습하세요. 나는 34번으로 보여줄게요. 알았죠? 자, 거기 들어봐. 34번 풀이는 잘 써놔. 35번 풀 때 또 어버버 하지 말고. 자, 얘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쓰는 풀이, 하나는 정승재 쌤이 쓰는 풀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쌤들이 쓰는 풀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쌤들이 쓰는 풀이는 나는 버릴 거예요. 내가 푸는 풀이랑 정승재 쌤이 쓰는 풀이만 잘 알아도 너희들이 잘 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정승재 쌤이 누군지는 알지? 약간 그 똥똥한 아이씨. 이투스. 어쨌든 똥똥하잖아. 빠지셔봐야 뭐 생선님이지 뭐. 자, 어쨌든 가자. 내가 쓰는 풀이 먼저. 나는 어디서부터? 나는 안쪽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피시쌤은 앞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간편하게 볼 수 있기는 그게 좀 더 편하고 짧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게 좀 짧아. 근데 내게 좀 짧기는 한데 약간의 암산을 요구하고 생선님 거는 그냥 보이는 대로 찾아가시면 돼요. 조금 길어져서 그렇지. 자, 뭐냐면 잘 봐. 나는 어디서부터? 안쪽. 제일 안쪽이 누구야? 여기 안에. 얘잖아. 난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란 얘기야. 잘 안 보니까 천천히 다시 써볼게. 잘 봐. 안쪽.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야, 나는. 알았죠? A. 간다. A. A의 밖에 뭐 있어? 루트. 루트가 뭐야? 그렇지! 그 다음에 밖에 뭐 있어? A의 몇 승을? 1승을 곱했네. 밑이 똑같은 놈을 곱했다. 지수끼리 뭐 하자? 그렇지. 그리고 그 밖에다가 뭐 했네? 세제곱근. 세제곱근이 뭐야? 그렇지. 대답 잘하네. 내가 뭐야? 라고 하는 건 다 지수로 고치세요라는 얘기야. 뭐야 그러면? 전체 3분의 1승이잖아. 그럼 전체 3분의 1승이라는 건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뭐 하면 돼? 곱하세요죠. 됐냐? 그 다음에 뒤에도 안쪽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내 풀이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또 A네? 그럼 결국은 얘네들 싹 정리하면 A의 거듭제곱 지수꼴 되겠지? 그럼 너희들은 곱할 거잖아? 그럼 지수끼리 뭐 하면 돼? 더하기로 미리 해두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몇 승? 옆에 1승을 곱했네? 밖에 4분의 1승을 곱했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내가 쓰는 풀이. 약간의 암산이 필요하죠. 뭐 암산을 해봐요. 이게 이제 내가 쓰는 풀이. 마지막에 한 방에 싹 정리만 하면 돼. 얘 2분의 3승이니까 3분의 1 곱해주면 2분의 1승이고 얘 3분의 4승이니까 4분의 1승이니까 3분의 1승이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5승 하면 되겠네. 답은. 알았죠? 이렇게 되거든. 이게 이제 내가 쓰는 풀이. 이게 편한 애들도 있다. 또 앞에서부터 쭉 진행한 게 정쌤. 자, 어떻게 가는지 잘 봐. 정승재 쌤이 쓰는 풀이는 어떤 걸 기준으로 가냐면 각각의 문자를 기준으로 앞에서부터 쭉 일단 스캔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한테 자르라고 하셔. 오케이? 잘랐어. 그럼 잘 봐. 거기 들어봐. 얘는 지금 몇 제곱근이야? 내가 얘기한 걸로 치면 2제곱근을 얘기하지. 근데 위에 짝대기 하나 더 있어. 얘 뭐야? 3제곱근이 넘어온 거잖아. 잘린 거잖아. 그럼 똑같이 3제곱근 아니야? 얘 그대로 3제곱근이지. 얘는 뭐야? 그러면 각각의 안에서 원래는 이렇게 하신다. 그냥 나는 내 거 살짝 섞은 거야.
이게 이제 정승 레슨풀이. 오케이? 하나씩 문자마다 탁탁탁탁 끊어주는 거. 알았음? 오케이? 편한 대로 가세요. 얘도 좋아. 나도 둘 다 써. 애들한테 가르칠 때 둘 다 쓰라고 해. 어허. 알았니? 끝. 그럼 이제 마지막에 한 방에 애들끼리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고 잘 가고.